중대에서 하대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덕왕은 785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서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김주원은 태종 무열왕의 5세손입니다. 만약에 김주원이 왕위에 올랐다면 다시 태종 무열왕계가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대에서 하대로 바뀐 시기가 선덕왕대로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김주원의 집이 경주 북쪽에 있었는데요. 강을 하나 넘어야지만 왕궁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바로 알천이었습니다.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궁궐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장마가 들어서 알천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왕궁에 제때에 가지 못하게 된 거죠. 이 틈을 타서 김경신이 공작을 꾸며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김주원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김경신, 이 사람이 바로 원성왕입니다. 신라 하대의 왕들은 다 원성왕의 후손들이죠. 원성왕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해공황대 김유신의 후손들을 무마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원성왕을 후원하는 세력으로서 김유신의 후손들과 박씨 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 후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그 불만을 무마했던 사람이 바로 김경신, 즉 원성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성왕의 어머니는 박씨였습니다. 원성왕이 김주원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김유신의 후손과 박씨 세력의 후원이 아마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성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서 3품가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성왕의 아들이 인겸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예영태자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원성왕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겸태자의 아들 소성왕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사람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애장왕이 즉위합니다. 애장왕이 왕위에 재위했을 때 그의 삼촌 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섭정을 하는데요. 섭정을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장왕대에 사원을 창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비단을 사원에 시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귀족들이 재산을 사원에 기증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보다 확충하려고 했던 거죠. 즉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못 만들게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당시에 사치풍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그릇을 못 만들게 한 것은 바로 사치풍조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장왕대에 공식 20여 조를 제정을 합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식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이것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바로잡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장왕대의 사원의 창건을 금지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해인사를 창건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애장왕이 나이가 들어서 섭정을 물리치고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자 그의 삼촌이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가 바로 헌덕왕이었습니다. 헌덕왕이 죽고 그의 친동생인 수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가 바로 흥덕왕이었습니다. 헌덕왕과 흥덕왕도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헌덕왕 때는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골품제가 신라의 신분제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골품에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이 있었죠. 성골은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멸됐습니다. 통일 이후에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은 평민과 신분이 같아지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통일신라 사회에서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답니다. 자, 신라에서는 골품에 따라서 관직과 관등의 승진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 면을 골품에 따라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세기 전반 흥덕왕대에 이르면은 골품에 따른 사회 규제가 상당히 와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흥덕왕은 골품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배체제가 불안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를 통한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옥의 크기라든가 우마의 숫자, 마국간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품에 따라서 다시 규정을 하고 골품에 따른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외국의 진귀한 물품만을 귀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토산품을 비하하다고 여기는 그런 풍조를 비판하면서 사치풍조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민심이 수습되고 정치가 안정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당시의 개혁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